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에 했던 자신의 행동 때문에 지금 SNS 인터넷 댓글에서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건들면 안 돼. 그렇지만 남의 가족은 돼. 이런 겁니까? 자, 과거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로 있던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당시 이 댓글을 달았다는 국정원의 여직원 오피스텔 조국 전 장관은 당시 서울대 교수의 신분으로 이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 위치를 공개적으로 SNS에 올렸습니다. 당시 공지영 작가도 비슷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당시 고발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딸을 취재한 기자를 고소했습니다. 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나는 조국 당신이 지난 여름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런 영화 제목처럼 조국 전 장관의 흑역사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지금 SNS에는 상당히 많은 조국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정유라는 되고 조국 딸은 안 되느냐. 국정원 댓글요. 당시 별명이 그랬습니다. 이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을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가 공개했을 때 이 국정원 여직원의 나이 28세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도 나이가 28세로 갔습니다. 반면 정유라는 22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유라에 대해서는 정말 보여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이 조국의 딸 정도, 그러니까 오피스텔에 와서 벨을 누르고 취재를 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밤에 미행도 하고 잠복해서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고 얼굴, 실명 다 공개됐습니다. 이랬던 당시에는 인권에 침묵하던 조국 전 장관이 딸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유독 기자를 고소까지 하는 행동은 납득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네티즌들이 묻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정유라든 조국의 딸이든 누구든 간에 지나친 언론의 과잉 취재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문제가 되면 물론 그 취재는 공적인 이유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하는 취재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취재를 당한 사람들은 하소연을 합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상당한 권력자였다는 것을 지금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민간인으로 돌아왔지만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을 비판했던 언론들. 자, 과거에 그러면 뭐 다른 사람 필요 없이 박근혜 정권 때 그런 피해를 받은 사람들 기억하십니까? 윤창중 씨도 그때 그랬습니다.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가족들이 무슨 뭘 사러 밖에 나갈 수도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내 마당을 좀 보호해달라. 자, 그렇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인의 숙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자 출신이지만 기자들도 과잉 취재는 가능하면 좀 삼가셨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조국 전 장관의 이중적 행태입니다. 내 딸은 안 되고 정유라는 되고 국정원 여직원은 되느냐. 여기에서 조국 전 장관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조국 전 장관도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인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그 말들과 지금 하는 행동은 왜 이렇게 다릅니까? 그때는 야당 쪽이었고 지금은 집권당 쪽이니까 그것도 바뀌는 겁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면 무조건 정의인 척. 이제 좀 더 낮은 자세로 조국 전 장관도 생각을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이율배반적이고 이중잣대입니다. 지금 이 기사 국정원 댓글을 달았던 여직원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당시 서울대 교수가 했던 행동과 지금 자신의 딸에 대해서 기자를 고소하는 행동은 너무 차이가 크다. 지금 SNS의 여론을 한번 보십시오. 조국 전 장관은
아마도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조국 전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된 공직자들, 기자들 때문에 못 살겠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기자들에게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 취재를 하는 기자들을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 또한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 집에 찾아온 기자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국 전 장관이 과거 트윗에 올렸던 글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아주 따끈따끈하게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8년 전에는 국정원 여직원 집을 본인이 공개했다는 겁니다. 그때도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 7일 제 딸은 X기자 및 성명불상 기자를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및 제262조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딸은 근래 자주 발생하는 혼자 사는 여성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여기 적혔던 것처럼 주거침입죄 또는 폭행치상죄가 법적으로 유죄가 되는지 무죄가 되는지는 판단해 봐야겠습니다만, 이것을 고소한 조국 전 장관, 그러면 그는 과거에 어떤 행태를 보였을까요? 자, 조국 전 장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명의 기자가 조국의 딸이 사는 오피스텔 건물에 들어가서 초인종을 누르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 주차장에서 차문을 밀쳐 조 씨의 다리에 상처가 났다고 합니다. 초인종을 누른 행위는 주거침입, 차문을 밀친 건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한 셈입니다. 자, 그 당시는 조국 장관의 딸이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령 의혹이 불거진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때문이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혹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공인의 가족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취재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 딸도 불법 혐의를 당시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조민 씨는 아마도 고발당했을 겁니다. 재판을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이 정경심 교수, 조국 전 장관은 이 딸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딸도 성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공모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시는 단순히 공인의 가족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취재한 게 아니라 이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령 의혹, 불법 의혹의 대상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차문을 밀쳐서 만약에 다치겠다거나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초인종을 누른 행위가 주거침입이라는 것은 조금 도가 지나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공포를 주거나 했다면 이것 또한 법적으로 검토는 해봐야겠죠. 그렇지만 이런 식이라면 공인에 대한 또는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건에 대한 기자들의 취재를 못하게 막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조국 전 장관 본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제 중앙일보가 밝힌 조국의 과거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2012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당시 경찰에 고발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 씨가 사는 오피스텔 위치를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2012년 12월 11일 자신의 트윗에 추가 속보, 문재인 비방글 작업을 한 국정원 직원이 문을 잠그고 대치 중인 곳은 역삼동 땡땡 초교 건너편 땡땡땡땡 오피스텔이라고 공개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문 안에서 안에 있는 국정원 직원과 대차던 중이었습니다. 이때도 문을 열라고 하고 막 그랬습니다. 나이는 28세, 당시 조국의 딸 조민 씨와 동갑입니다. 그리고 여직원 혼자 사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자, 자신은 이렇게 해도 되고 다른 사람은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비판을 지금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같은 날 국정원 역삼동 오피스텔 실소유주는 땡땡구 땡땡동 땡땡땡땡 거주 땡땡년생 땡모씨라는 글을 게재한 공지영 작가와 조국 전 장관을 시민단체가 고발했습니다. 주소 등 개인 신상을 유포해 사생활을 침해한 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당시 국정원 직원 김씨, 여직원 김씨는 28세였습니다. 자, 서울서경찰서는 2013년 조국 전 장관과 공지영 작가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거주지를 언급하는 정도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자, 불기소 의견 송치 당일 조국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상식을 가진 시민, 표준적 교육을 받은 법률가라면 두 사람의 행위가 무죄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극우 인사들은 국정원 선거 개입을 덮기 위해 그리고 진보 인사들을 위축시키기 위해 고발을 남용했다. 극우 인사라는 표현도 이거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진보 인사들은 법적 대처를 꺼려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이 조국 전 장관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SNS, 인터넷은 난리가 났습니다. 자, 지금 네이버 기사에서 가장 많이 본 기사입니다. 정치면 기사 중 이렇게 순공감순 가장 많이 본 댓글은 이런 겁니다. 역시 조국답게 본인 가족은 건들면 안 되고 남은 더 심하게 파헤쳐도 되고 내로남불의 끝판왕답네. 다음 건 생략하겠습니다. 조금 명예훼손적인 표현입니다. 요즘 이 인간 뭐 믿고 이리 설치죠? 추미애가 뒤봐주고 이재명까지 박수 쳐주니 지세상 만난 것 같나. 국민들 분노 유발하지 않고 좀 꺼져주시길. 문재인 정권 적폐 청산 때문에 자살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아무 상관없는 아들 원룸까지 압수수색,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이재수 사령관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음. 문재인 정권이 자살하라고 주변인들까지 털어넣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 장례식장에 현역군인 누가 조문하는지 감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아무도 못 오게 만듦. 이런 글도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댓글입니다. 당신이 이럴 때마다 사람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정유라를 떠올립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에 물난리에 짜증나는데 조국 의원 입 다물고 조용히 지내면 안 되나? 그렇게 전방위로 까이던 정유라 당시 22세, 조국 딸은 작년 28세였지만 정유라는 성인이고 조민은 놀란 우리 아이라는 조국의 역겨움. 그러니까 조국의 딸이 나이가 더 많습니다. 성인입니다. 근데 정유라는 당시 그렇게 어렸는데 성인이기 때문에 비판을 한다는 논리가 진보진영에서 횡행했습니다. 심할 정도로 정유라는 언론에 노출됐습니다. 지금도 조민씨 이름을 중앙일보는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언론들은 조국의 딸 이름을, 조민이라는 이름을 잘 쓰지 않습니다. 보호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오히려 기자들한테 고마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유라는 당시 22세였지만 이렇게 막 공개됐습니다. 정유라가 그렇다고 해서 형사처벌됐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진짜 너무 싫어요. 문통님도 싫지만 이분은 다 하신 분 같네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1위입니다. 지금 뭐 서울대 동문 스누라이프 이 가장 부끄러운 동문 투표에서도 조국은 계속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이제 좀 자숙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이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